얼마 전에 여의도에 관한 전시를 서울역사박물관에 가서 봤는데 거기에 1970년대 초반에 여의도 시범단지들이 만들면서 조감도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 조감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때는 컴퓨터 렌더링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그린 흑백 조감도인데 그 한가운데 놀이터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놀이터에는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막 뺑뺑 도는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약간 로켓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미끄럼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70년대 익숙하던 그런 놀이터. 그래서 그게 지금의 뭐 90년대, 2000년대, 2020년대 단지 내 아파트 놀이터로 발전이 되어 온 건데 그 단지들 놀이터들은 다 똑같아요. 지금 이제 조경이 조금 더 고급화되었을 뿐이지, 그리고 그 단품들이 고급화됐을 뿐이지 단지 안의 놀이터는 똑같아요. 디자인 안 됐어요. 그냥 산업의 결과물로 똑같이 그냥 세팅이 됐을 뿐인 거죠. 아동에게 있어서 놀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발달의 권리예요.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인지적인 작용이나 사회적인 경험을 아동 때의 놀이를 통해 많이 습득하게 되거든요. 걸고 가는 거 신박한데. 면 연필로 누가 이렇게 껴놨더라고. 힘 되게 세야지 하는 건데 연필이 얇은 건지 뭔지 놓쳤어. 여기는 여전히 뭐가 많네. 그치. 복잡해요. 여기 내릴까? 내리고 싶어요. 찌우. 이제 뇌병변 장애가 있어서 뭐 유모차도 있어야 되고 워커도 있어야 되고 계속 안고 다녀야 되고 해야 돼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많아야 3번 정도 하고 그냥 주로 유모차로 산책하는 게 제일 편해서 그냥 그런 편이에요. 주로 유모차로 이렇게. 제가 편하니까. 저만 하더라도 뭐 동네 놀이터에서 놀 때 어렸을 때 이제 아이가 뭐 그런 어떤 기다리지 못하고 순서를 지키지 못하고 하는 거에서 이제 조금 더 계속 연습을 시키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 두 번 가서 그러니까 제가 힘든 거죠. 제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박탈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더더욱 이제 어울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아서 놀이의 어떤 경험을 제공해주지 못했던 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엄마 어디 갔느냐? 왜 이리 할까? 할까?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여기 앉아봐 유리. 앉아봐. 괜찮아. 어디 갈 거야? 좋았어. 올라와. 여기 높아. 계단이 높아. 어떻게. 올라와. 아, 뭐 인생의 최대의 고비다. 인생 최대 고비. 이샤. 올라와. 이샤. 올라와. 놀이터에 너무 진심이신 거 아니야? 그치? 아, 씨. 겁나. 아, 알았어. 셋. 괜찮아? 아, 최고지? 요즘 유행을 잘한다니까.
와. 야, 레전드 내려와! 아. 레전드! 빨리 내려와, 레전드! 야! 아, 씨. 아우, 씨. 왜 이리 모른 척하고 있어? 이러고 있어. 틀렸어. 내려와. 레전드 1등 좋아. 아까도 좀 표정이었어. 재밌어. 만 놀면서 배우는 사회성이 훨씬 더 그 장기적인 아이의 성장을 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이는 생존과도 같은 거죠. 예. 그리고 저는 놀이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활동의 가장 중심은 자기결정권을 높이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어쨌든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저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가면 우리 집이네. 가은아, 괜찮냐 너? 너 꽃뱀 괜찮아? 아이고, 우리 팔자가 좋으신 김유연 씨. 유연아, 저게 별 예쁘지? 워낙에 다 같이 이용하려면 좀 높고 스릴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못 걷는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유아들을 위한 좀 눈높이에 맞는, 얘네들이 이렇게 예를 들자면 뭐 기어서 볼 수 있는 눈높이에 맞게도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네도 이렇게 네네 바구니가 있어서 뭐 예를 들자면 탈부착을 할 수 있어서 뭐 그런 식으로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네를 제일 좋아하고요. 근데 그네가 혼자 탈 수 있는 그네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안고 타야 돼서 이제 저도 힘들고 얘도 힘들고. 너 뭐 먹었어? 두유 먹었어. 안 돼. 나. 유해라. 연슬이 좋아하는 놀이터. 연슬아, 이쪽으로 가야지. 엄마 봐봐. 저희 아기는 지금 7살이고요. 가세요. 그 염색체 미세 결실이 있어서 그에 따른 자폐성 장애 있는 아기예요. 또 그네 타. 아이, 잘 탄다. 슝. 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같이 가서 해야 돼. 안 돼, 가지 마. 여기서 놀 거야, 엄마. 그네 타? 또 타? 친구 타지? 저기 옆에 타, 옆에. 아야. 뭐 하고 싶어? 이렇게 앉아 있고 싶어? 뭐? 엄마 땀나, 윤슬아. 그만 뛰어.
저희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손을 놓으면 그 바로 튀어나가서 차도나 막 이런 데로 다 뛰어나가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인지가 전혀 안 돼서. 근데 제가 한동안 아이들을 산을 되게 많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산은 어쨌든 차는 없으니까 손을 딱 놓으면 엄청 이제 뛰어서 올라가요. 이제 돌 같은 것도 있고 산은 이제 평지와 다르게 되게 많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넘어졌죠. 넘어지니까 땅을 쳐다보고 뛰는 게 아니라 걷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꼭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그 안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뭐 산에 가면은 계속 이제 풀 같은 걸 뽑아요. 예.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그렇게 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편안하게 생각한다면. 예. 마스크 먹지 말고 예쁘게 이렇게. 아야. 하나, 둘, 셋. 엄마 또 해줄게. 하나, 둘. 떨어진다. 떨어진다. 좀 봐줘. 윤슬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감각놀이. 몸으로 만지고 부수고 문지르고 이런 거 좋아하고, 그게 중요한 이유는 아기가 감각이 일반 사람들이랑 달라가지고 조금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거를 해소하려고 스스로 풀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남들 보기에 조금 남달라 보일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찢는 것도 이제 감각적으로 뭐가 표출이 안 되니까, 해소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막 하면서 푸는 것 같아요. 잠 다 깼어? 흙은 뿌리면 안 돼. 나뭇잎만. 봐봐. 아, 이렇게. 윤슬이는 아기 토끼. 쪽쪽 찢어요. 엄마도 해보자. 재밌겠다. 어저께 졸업 앨범도 못 찍었어요. 학사모를 못 써가지고. 모자를 쓰는 걸 싫어하는데 이제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너무 싫어해서 한 번 그래도 사진 찍을 때 잠깐 씌우자 하고 했는데 실패해서 아마 합성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나가면 한 번 정도 충돌을 하거든요. 다른 아이랑. 아까처럼 이렇게 모래를 흩뿌리면 모래를 맞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왜 그래 하면서 싸우고, 그럼 엄마들 신경전까지 가고, 그럼 전 또 이제 데리고 나오거나 다른 놀이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없는 곳 찾게 되고 사람 없는 시간에 놀러 가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살카 야바구에이차. 라바레인자예요. 태율이 요즘은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걸 좋아해서 뭐 디폰 블럭, 레고, 뭐 천재 블럭, 다양하게 블럭 종류를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럭으로 본인이 생각한 것 만들기, 아니면 캐릭터들 이제 색상 같은 포인트 뽑아서 만드는 거, 그걸 만들고 나서 그 성취감이나 자기가 이걸 만들었다고 이제 뭐 엄마나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그런 상호가 좀 커지는 느낌이 들어요. 재밌어? 들어. 재밌다. 물감 재밌어요. 좋은 놀이는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놀이라기보다 그냥 놀이라는 거는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시작해서 자기가 끝내는 거고 자기 의지에 의해서 노는 것인 거고 그렇게 자기의 의지대로 놀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놀 거야, 이렇게 뭐 공부할 거야, 이렇게 배울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이나 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막상 그런 상황에 이렇게 딱 맞닥뜨리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되게 뭐 엉뚱방뚱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애들이 그걸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아, 이게 나는 그냥 뛰는 거, 차 타는 거가 아니라 그냥 걷는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재환이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제 다른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더 재미를 본인이 또 찾아 나가기도 하고 정말 되게 즐겁게 그게 걸으면서 다니는 그 시간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걷게 되면서 또 뭐 나이대가 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걷는 거는 뭐 다리 근육이 좋아질 거야. 그래서 뭐 쓰는 거는 뭐 손 근육이 좋아질 거야. 우리는 좀 이렇게 다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걷다가 또 많은 거를 보고 또 뭐 여러 상황에 또 내가 여긴 이걸 피해야지 이건 넘어야지 이런 걸 하면서 생각도 더 많이 다양해지고 깊어지고 뭐 표현의 능력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당연히 사회성도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아이가 전체적으로 되게 많이 컸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게 이제 그런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획일화되거나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오히려 조금 통 크게 조금 노출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오히려 아이들이 놀이는 만들어 갈 거다. 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했고. 걔구나. 공도령 개구쟁이 공도령 쿵쿵쿵쿵 쿵쿵쿵쿵.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마치 소비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거기 와서 아이들이 잠깐 시무룩하게 앉아있다 가더라도 그러다 때 왠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 여기 와서 좀 울고 났더니 마음이 편해진다든지 여기 와서 또 친구들하고 막 하다못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더라도 그냥 자기 방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하던 거랑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거고 그런 그들만의 어떤 생활이나 그런 활동을 존중하는 입장에서의 아이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성적이라는 게 지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중성적이라는 의미가 있고 아이들이 소비자이고 아이들이 어른들의 케어를 받아야만 되는 필용적인 존재로만 자꾸 생각을 하면 너는 여기 와서 마음껏 뛰어야 돼. 정신없이 뛰어가지고 체력을 다 방전시키고 와서 집에 와서 말 잘 듣는 아이가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어른들 마음속에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 놀이터를 만들어주면서 그리고 야 여기서 애들 진 다 뺐다 이제 집에 가서 아주 애들 그냥 편히 자겠다 이러면서 또 한결 마음이 또 편해지는 부모님들 마음도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아이가 이제 필동적인 존재라면 그게 아니라 저희는 좀 큰 사람들이고 아이들은 조금 작은 사람들인 거고 또 뭐 몸이 한쪽이 좀 불편한 그 안에는 또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정신적으로는 더 성숙한 또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 간에 같이 만드는 게 워크숍이고 같이 만드는 공간이 그래서 중성적인 공간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우와, 태우다. 태우 지안이. 아니야, 저 틀린 옷인데. 사진 찍어주러 오셨어. 여기에서 이렇게 안 돼. 사실 막 여러 군데를 아이들과 다녀봐도 사실 아이가 제일 소소하게 좋아하는 건 놀이터 아닐까 이 생각이 좀 느껴졌어요. 저희는 뭐 아이 발달을 위해서 뭐 이런 체험을 해볼까 막 하는데
그 부모가 가진 생각과 아이가 그 체험에서 오는 불안이나 이런 편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놀이터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일상으로 노는 것도 아이한테는 좀 더 안정감이 되고 더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장애아만 있을 때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걸 해달라고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비장애 지금 영유아를 키우다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네. 저희 아이도 막 차도에 둘째도 차도에 뛰어들 수 있고 여기서 탈출할 수 있고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출구도 너무 많은 느낌도 약간 들어요. 지금 저희 놀이터 같은 경우도. 슝! 엄마 너무 내려줘요. 내려줘요. 알겠어요. 도와주세요. 많이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인식이 바뀌니까 유엘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크기에 못 걷는 애가 없어서 놀이터에 올라가 있으면 다 물어보거든요. 얘는 왜 못 걸어요? 뭐 귀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핀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뭐 얘는 왜 말 못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개수가 많아지고 하면 아이들이 많이 밖으로 나오면 보는 경우의 수가 많아져서 인식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인식이 좀 바뀌면 좀 같이 놀 수 있다. 근데 사실 같이 놀긴 좀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협조가 안 되고 규칙을 잘 안 지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눈으로 많이 보느냐 안 보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8살이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인 행동들이 조금 같은 말을 좀 반복한다거나 아니면 뭐 손을 좀 펄럭이는 행동을 한다거나 할 때도 있고 좀 놀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자기 발달 연령에 비해서 좀 더 어린 아이들 놀이를 좀 주로 좋아해서 주로 몸놀이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잡기놀이도 좋아하고 뭐 그네 타기나 짚라인 같은 것도 좀 반복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거나 진동이 있는 그런 감각을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준호가 평소에 이제 교육 환경이나 이런 데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나 좀 제약들에 비해서 놀이를 할 때는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좀 그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그런 뭔가 그런 발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준호한테 많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장애 아이들에게 좋은 놀이나 수업은 비장애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놀이이자 수업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차별성은 안 둬도 되지만 그러니까 장애 아이들은 특수한 아이들이기 전에 특별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춤 지원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 수는 있어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건 인력의 지원이겠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배제당할 수 있으니까. 예, 누군가가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한 번이라도 만질 수 있고 느껴볼 수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은 들어갈 수 있지만 놀이 자체나 어떤 세팅화된 거에 대해서는 차별점이 없어도 되고 정말 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장애 아이들한테 좋은 건 비장애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놀이가 될 수 있어요. 예. 일반적인 놀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장애 아이들은 그 놀이를 통해서 느끼는 기쁨을 10번은 해야지 뭐 조금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비장애 아이들은 한 번만 해도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 되게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놀이 자체나 기본적인 구성에 있어서 차별점은 전혀 없어도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 아이들은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놀이에 대한 어떤 뭐 다르다라고 느끼는 적은 저는 없는 것 같고 어떤 만들어진 구조물에 비장애인처럼 똑같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건 장애인을 위하지 못한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그거보다 더 넓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굳이 장애인 아이를 위해서 뭔가 똑같은 놀이터인데 더 슬로프만 만들어야 되고 뭐 무슨 기어 오르는 거는 만들면 안 되고 이래서 일반 장애를 가지지 않은 일반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쩌면 저희가 생각하는 중성적인 공간이 그런 것들까지도 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놀이터의 관점에서의 장애 아동을 얼마나 고려를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미국에서의 놀이터에서는 그렇게 이슈화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식이기 때문에 이게 휠체어를 탄 사람만 장애인도 아니고 똑같이 걸어다니고 뭐 모든 신체 능력이 똑같아도 약간 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보면 모든 사람이 사실 정도의 차이지 신체적 능력도 차이가 있고 정신적 능력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굳이 장애 아동, 비장애 아동을 나누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또 저희는 이제 그게 기본 디자인의 모든 관점에다 그냥 상식적으로 다 담겨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장애 아동을 어떻게 보면 한 그룹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출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갈수록 드는 생각은 공간을 만드는 거는 이제 인권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니버셜 디자인, 통합 놀이터 디자인은 되게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인권에 대한 이해, 네, 그거에 대한 감수성이 키워지지 않으면 흉내내는 거에서 끝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들을 그쵸 나의 놀이 파트너로 만나면서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벌어질 때 때로는 내가 의도한 대로,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못한 대로, 때로는 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 전개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놀이를 통해서 저는 그것 자체가 굉장한 그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이거를 꼭 뭐 장애, 비장애로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와 뭐 굉장히 비슷하던 아니면 굉장히 다르던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파트너랑 노는 것 자체가 저는 아이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좋은 자극이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게 자유로운 놀이건 아니면 어떤 교육이건 각자 다 다른 어떤 목표치가 있는 거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 교육하고 지도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선생님 자체가 비슷한 아이들만 보게 된다면 당연히 선생님도 이제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지만 다양한 어떤 요구를 가진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선생님 자체가 굉장히 성장할 기회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 그게 가르치는 방법이건 놀이를 소개하는 방법이건 아까처럼 놀이를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로 해주시는 그런 역할이건 굉장히 다양해지고 능수능란해지겠죠. 그럼 그게 결국 어떤 영향을 우리 아이들에게 결국 다 좋은 영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보다는 아이들 입장에서 정말 좀 별별 친구를 다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환경이 좀 많이 노출되는 것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장소는 온 가족이 다 친절하고 편안한 장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이게 드러나는 장애가 아니다 보니까 좀 돌발 행동을 했을 때 조금 위험하게 느끼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애 유형의 특성이나 그런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일단 알고 있는 바가 있으면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거나 겁내는 것이 적어지고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공원이나 놀이터가 턱도 많고 위험한 그 시설이 많잖아요. 물리적인 시설 보수를 좀 해준다면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안전한 공간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통합 놀이터 하면은 대부분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장애 비장애 이렇게 이분화적인 접근을 많이 하세요. 그것보다는 세대도 아우를 수 있고 정말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이용하는 게 통합 놀이 공간이고 또 어린이 공원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난 접근이 가장 첫 번째 좀 시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가 있건 비장애가 있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그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발달도 이루어지지만 전인적인 발달이 골고루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하셔서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놀이 형식과 놀이 공간이면 장애 아동은 얼마든지 놀 수가 있고요. 그 공간에서는 또 어르신들도 불편한 몸을 가지신 어르신들도 와서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의 통합적인 놀이터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